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어떤 행보를 밟아야 저 강력한 정부 여당을 상대로 내년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기고 나아가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미래통합당이 자력갱생으로 거듭 태어나는 모습으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어. 그 지지율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압도해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승할 수 있다. 거꾸로 정부 여당의 자책, 자충수, 실정, 실책으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미래통합당은 별 한 일도 없었는데 미래통합당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아래서 미래통합당이 안심하고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발표된 관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4.15 총선거 이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3% 앞서기 시작했다. 39대 36%, 약 3%를 민주당이 뒤처지고 미래통합당이 앞섰다. 지난주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보다도 조금 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0% 가까이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 가운데 41%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이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등에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약 60%의 반대표가 있었고 이것을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2%, 약 70% 가까이가 문 대통령을 외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나마 그 지지율도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 현상은 미래통합당에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은 여기에 자족하거나 기뻐할 일은 절대 아니지요. 자력으로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앞서는 그런 노력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론가 말대로 4.15 총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계속 밀리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놀고 먹었는데 별 할 일 없이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민주당의 자멸 현상 때문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격차가 미래통합당이 앞섰다. 절대 안심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대부분 아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스려 갈 것인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주일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김조원 씨를 강남에 집 2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중에 한 채를 팔아라. 그것 때문에 아마 내부 분란이 있어서 결국 김조원 씨가 그 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아마 내부 쟁투설도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마치 23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김조원 수석비서관이 강남에 집 2채 가진 걸 빨리 안 팔아서 일어난 일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모든 책임이 묻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코미디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말았습니다. 자간 그것은 문재인 정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확실히 시작됐다라고 하는 신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레임덕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자력갱생을 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공고히 높이는 방법, 이걸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야당, 제1야당, 그것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107석의 의석을 포함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에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융합하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중심에 서야 돼요. 극좌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나 친북 세력을 제외한 다소의 노선 차이가 있고 또 과거에 이런저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선 이 순간, 지지율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미래통합당은 1차적으로 모든 비판 세력을 융합하는 그 중심에 서야 돼요. 오늘 아침 현재로 그런 노력과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60항쟁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오늘날 이만큼 이 자유민주 체제를 정립시키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갖고 오게 한 헌법 개정 투쟁, 그 과정에서는 제1야당 신민당이 전두환 군사정권 85년 2.12 선거에서 의용야당을 물리친 이후에 1. 직선제 개헌 투쟁, 그리고 구속된 학생들에 대해서 변론 활동, 그리고 87년 1월 30일 날 일어났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신민당 인권위원회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이걸 크게 알렸다는 일, 그리고 유승한 의원이 본회의 발언에서 반공이 국시가 될 수 없다라는 발언,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유승한 의원을 구속했을 때 신민당 의원이 총단결해서 지향을 했고, 그래야 그 인권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은 학생들 모임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선동했다, 변론하면서도 학생들을 선동했다 하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집시법 위반 등으로 탄압을 받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하고, 그러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그 정권에 대결했고, 드디어 60항쟁 때는 제세력,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씨가 선도해서 60항쟁을 이끌어내고 결국 6.29 선언회까지 이르르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차례로 대통령하는 그런 계가를 올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주호영 의원은 자리를 깔아준데도 거기에 올라서서 비판 제세력의 중심에서 융합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일 당장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여러 단체, 그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작년 10월 3일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모았던 정광훈 목사가 지도했던 그 세력권에서 엄청난 인파를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향하여 국민 저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미래통합당에도 참여하라, 그렇게 와서 주도해달라 한데도 아주 외면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11시 현재까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 실무자들하고 연락하세요. 해서 내일 그 대회에 참가하세요. 참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거 같은데 4.15 총선거에 그걸 주도했던 세력이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아주 표가 다소 분산됐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 그 정당을 안 만들고 후보를 안 냈다고 한다면 그 미래통합당이 그걸 압승했겠어요? 아니지요. 작은 차이 극복해야 됩니다. 빈대벼락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울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지금 이 강고한 문재인 정권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레임덕에 결정적으로 들어서게 된 이 정권을 상대로 국민저항권 대회에 미래통합당이 그 대회에서 빠져 참가하여 주도해야지요. 미래통합당 자력갱생의 첫 발은
내일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정강정책을 변경하는데 우리 헌법에 충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충실하고 전향적인 각 분야의 정강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려할 꼭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전한 정강정책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소 물밑에서 천천히 할 수 있지만 당장은 내일 8월 15일 국민대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107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그 단상에서 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개별적으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